네, 2023년 10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69주년 행사에 가서 돈과 출세에 눈먼 좌파들이 어쩌고저쩌고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는 돈과 출세에 눈먼 강남 좌파, 그들과 공산 세력이 연합해서 교묘하게 연약해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강남 좌파들이 돈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주기에 참여하니까 의적 일지매로 이해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은 대한민국을 형이화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노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 타도 걸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 다녀보게 되면 뭐더라? 친미 호전 친일 매국 윤석열 타도하자. 그러면 그들은 친북 공산 친공 4대 XX들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사태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한 1년 지나면서 많은 걸 발견하면서 자유총연맹에서 돈과 출세에 눈먼 좌파들을 얘기하고 비판을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도 지금 뒤집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북한도 지금 보릿고개가 벌써 여름이긴 하지만 심각합니다. 거기도 지금 여기서 남한에서 뭐가 Y가 돼야만 자기들도 천리마 실패한 거에 대한 책임도 빠져나오고, 남조선이 저러니까 참자 뭐 하는데, 남조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 중심으로 더 단단해지면 더 불리하거든요. 계속 흔들 겁니다. 민노총에 있던 주요 간부가 북한하고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명령을 하달받았다는 건 이미 나왔고요. 근데 노동운동만 하면 되는 자들이 윤석열 타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으라고 서울 시내에서 숱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광화문 쪽에 가보면요, 곳곳에 시위예요. 경찰은 설렁설렁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저는 경찰을 이렇게 사건 취재하면서 많이 봤는데, 경찰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양다리를 걸칩니다. 가장 좋은 게 제주도의 제주기지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할 때 경찰들은 그 지역 주민들을 이게 국가의 공권력 기관으로서 이걸 해야 됩니다 하고 설득을 하는데 절대 참여 안 해요. 그러면서도 누구가 누구에게 협조해가지고 포섭돼가지고 반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정보를 뽑아내고, 반대로 좌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런 정보도 구해. 사드 배치 때도 지역 경찰들이 그 문제 못 막아요. 경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드 사태나 강정마을 사태가 생기면 타 지역에 있는 경찰을 끌고 와서 데려와서 이걸 막습니다. 경찰은 지역과 항상 내통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좌파 단체를 담당하는 경찰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경찰은 문재인 정권 때 하도 지금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우리 대공 쪽이 보안 쪽이 됐다가 그것도 하도 흔들어놔서 경찰이 기능도 못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나면 슬슬 따라다니기만 해요. 법령으로도 하나 하게 되면은, 지난번 백남기 사건 때 그 물대포를 쐈던, 공권력을 행사했던 경찰이 처벌받게끔 했지 않습니까? 저는 백남기 사건을 꽤 따라가서 서울대학교 관계자들까지 만나보고 했었는데 참 논리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백남기 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처벌해버리면 어떠한 경찰이 자기 임무 수행을 하겠어요? 이번에 육군에서 바이크 재진 검문소 통과 활령을 딱 막은 군인들, 그 군인들이 공포탄을 땅으로 쐈다 해서 과잉 진압이다, 과잉 대응이다 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정부는 포상을 주기로 했잖아요. 휴가를.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국가 공권력이 가동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 경찰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또 경찰은 어차피 지역하고 또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보수파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회 사후에라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절대 다수가 민주당인 국회로서는 어렵습니다.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6.25가 일어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습니다. 계엄령은 마샬로, 그래서 이건 계엄법에 의한 법이고요. 위수령은 대통령령에 의한 겁니다. 이게 한국전쟁, 6.25 전쟁 때 만들어지니까 쭉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권이 없앴어요. 2018년도에 없었습니다. 왜 없애느냐? 그때 기무사에서 계엄을 획책했다는 엉터리 사건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하고 전쟁 때 대비해서 만든 것 등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랑 싸울 수 있고, 계엄을 없애는 건 너무 예민하니까 위수령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했다라고 생색을 내고 짝짝짝 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다수 언론도 짝짝짝 치고 지나갔습니다. 위수령은 뭐냐? 해공군은 상관이 없고요. 육군을 동원하는 부대입니다. 경찰로서 치안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가령 이제 포항에 가면 해병대 1사단이 있죠. 그럼 포항을 위수지역, 포항을 지키는 임무를 해병대 1사단이 맡습니다. 또 인천에 17사단이 있죠. 17사단이 인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대들이 출동해서 그 치안을 막는 겁니다.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위기가 발생해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지금 너무 많죠. 윤석열 타도하자 했을 때 경찰이 제대로 안 한다니까요. 슬슬 뒤로 빠진다니까요. 제가 이런 현상은요,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때도 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상당히 고직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시위가 셌죠. 거기는 중장비가 많아요. 프로판 가스톤이 이걸 터트리면 이게 미사일이 되죠. 그 다음에 볼트 너트를 세총에 넣어서 쏘면요, 그 쇠구슬보다 더 사람 맞으면 이들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경찰이 그들이 딱 포진해갖고 뭐 안 하면 뭐 한다고 하니까 밤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압해야 되는데 아무도 경찰이 안 가려고 그래요. 경찰이 다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죽습니다 하고 못 들어가면 시위 못 막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노력해서 누가 들어가서 간신히 막았다. 대신에 경찰 한 몇 명이 희생됐죠. 이 경찰로 다 막을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 이 치안 문제로 군을 동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아직 그런 발령은 내린 적은 없지만 일본 자위대를 내부 치안용으로 안 될 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위수령으로 있는 거죠. 그 어느 나라나 이렇게 군을 동원해서 경찰이 안 될 때 치안을 유지한다, 이런 시스템은 있는 건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위수령을 없애버렸습니다. 박수 짝짝 치고. 그리고 기무사의 계엄 모의 사건은 완전히 엉터리고요. 계엄법 자체를 다시 한번 본 거지 그게 무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 위수령을 제가 왜 대통령령으로 다시 복구시켜야 되느냐? 이게 한동훈 장관이 검수안보법을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다 만들어 나왔는데 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검찰을 작동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정보원도 지금 국가정보는 어떻게 쪼개라 그러는데 그 0이라도 바꿔서 무슨 급한 대로 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지금 좌파들이 온통 지금 막 반란을 일으켜서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란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걸 대비한 걸로 위수령은 원래 있던 거니까 복원을 대통령으로 하면 됩니다. 이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방송에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령이라고 하는 거는 합참의장을 통해서 작전사건 부대로 내려가고 군정권은 참모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게 이제 인사와 돈을 다루는 군정이 아니라 작전을 하는 군령인데, 이 대한민국은 단일사령부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을 군령 책임자로 임명해놨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참의장이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군은 어떠한 작전도 못해요. 군은요, 아까 경찰도 위기시에 들어가라면 안 들어간다 그러죠. 겁나면. 군도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그 군주가 있을 때도 도끼를 주면서 그게 권력의 상이, 이거 안 하면 목을 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 보게 되면은 총사령관을, 군주를 대신한 총사령관을 무관이 맡기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안 간다 그러니까 문관한테 맡겨요. 그 문관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과도하면 프리고진처럼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원래 군에 대한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합참의장은 그런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YS 때 이 사람이 핵심 군령권자로 임명을 해놨어.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국군 수송사령부,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이번에 합동 드론 사령부 만든다 그랬죠. 그다음에 서북도 서방사 이런 것들이 통합 전투사령부에 해당되고요. 육군에 가게 되면 지작사령부, 공군의 공작사령부, 해군의 해작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이런 것들은 작전사급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령부 밑에 육군의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공군의 공군전투사령부, 공군기동사령부,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함대사령부 등등 이런 건 기능사에 해당됩니다. 그런 기능사, 작전사, 통합전투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통수권자인 대통령이지 합참의장이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굽혔을 때 합참의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이디어를 주는 걸로 가야지. 그걸 통수권에 넣어놓으면은 이거는 안 한다고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선동이 워낙 세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이 도발할 겁니다. 거기에 대응했을 때 우리 군에서 쏴 그랬을 때 합참에서 못 쏩니다. 아주 좋은 게 천안함 오늘 같은 경우는 연평도 해전 일어난 날이네. 그때 우리 함정이 꼬르륵 하고 왔는데 우리 해군이나 공군에서 북한 때렸습니까?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결심했나요? 다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지시해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해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저는 그걸 연평도 통일론 천안함 정착 책을 쓰면서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군령권을 갖고 오시고 합참의장을 자기 참모로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위수령 제도를 복원하십시오. 왜? 안보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좌파들의 반발은 커지겠지만 또 보수파들은 박수를 치기 때문에 거의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돈과 출세에 눈먼 좌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우리를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성숙한 시민들은 압니다. 대통령은 위수령을 복원하시고 군령권을 본인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